제22장 결자해지 1. 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결자해지 1. 5화. 영웅의 장안지부 모처. 이거는 장원 팔각정에 나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역시 가베였다. 주변에 가베향이 물씬 풍겼고 이거는 이 향기에 심히 취하여 어떤 추억에 잠겼는지 작은 정원 연못의 금붕어들이 뻐끔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걸어왔으니 한 사람은 영웅이가 즐겨 입는 흑색 의복이었지만 그렇다고 무복은 아니었고 경장 차림의 모습이었다. 나머지 뒤따르고 있었던 이들은 쓰고 있는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파사국의 비단으로 만든 적색 경장을 입어서 그런지 매우 품위 있게 보였다. 하지만 하나는 남자의 걸음이었고 하나는 여자의 신형이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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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회주님,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흑의 경장을 입었던 인물은 팔각정에 오르는 돌계단에서 허리를 조아리고 이건에게 말한다. 이건은 상념에서 나와 고개를 돌려 흑의 경장 인물을 보았는데 허부주는 어떤 일로? 두 분을 이리로 모시죠. 네? 회주님. 허리를 조아린 인물은 웃으로 팔각정 자리를 가리켰다. 저희 회주님이십니다. 저리로 오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흑의 경장을 입었던 허부주란 자는 영웅의 장안지부 부주였다. 그는 원래 중원전장의 인물로 자리를 승계하였고 이 자는 무공보다는 관리력 때문에 영웅위에서 상계의 일을 담당한 자였다. 그는 두 사람이 계단을 오르니 고개를 약간 숙인 후 자신이 왔던 곳으로 걸어서 사라져갔으니 파사국의 비단옷을 입었던 두 사람은 딱 봐도 풍기는 기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명조정의 군주와 신임 공의사의 수장이군. 심제독이라. 이거는 이미 이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이들의 등장에도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으며 관심조차 없듯이 이거는 그저 가베를 마셨고 계속해서 연못에 떠다니는 금붕어와 여러 관상용 물고기를 보았다. 이건의 관심을 끌고자 공의사의 수장인 심장춘 제독이 헛기침했다. 그제야 이거는 고개를 돌려 짙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일로 저를 찾으셨소? 어라, 이 자가 우리의 신분을 모르더라도 숨은 내기로 공대를 하는 것이. 우리는 강소성에서 왔소. 강소성이라면 신분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소. 심제독과 해안 군주는 갓을 깊게 눌러섰지만 이건의 말에 제독은 고개를 들고 얼굴을 실룩거렸다. 제독은 이건의 말에 심기가 불편하였던 것 같았다. 네? 어떤 물음이요? 듣기론 그대가 전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라 들었소. 그렇소만. 그리고 현재 잠령 연기풍, 잠령 대엽, 그리고 영웅의 회주라 들었소. 뭐 부인하진 않겠소. 다른 사람들이 여러 말로 나를 그렇게 부르오. 우리는 중원전장의 수석공봉이 과거 명성으로 이 시대 최고 해결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은 입으로 먹고 사는 호사가들의 말인 뿐이요. 아니, 그러면 그대는 중원전장에서 해결사로 일했던 일을 지금은 하지 않는단 말이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초야에 무쳐 편안하게 살고 있어. 아니, 제독님, 무공의 깊이를 시험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바마마의 명을 받고 오지 않았나요?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가 응천부에 닥친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황궁에 닥친 일을 속히 해결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해연 군주님. 해연 군주란 여인은 홍무제의 첩이 낳은 여아로 홍무제의 본처인 귀비에게도 매우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홍무제의 장녀였다. 그녀는 심장춘 제독과 이건의 대화로 마음이 조급했다. 오늘 이건을 본 목적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해연 군주와 심제독은 전음으로 대화했고 이거는 이들의 전음을 들었지만 그냥 모르는 체하였다. 이거는 더욱 짙은 미소를 지었고 이를 본 해연 군주와 심제독은 흠칫했다. 허허, 어떻게 남자의 미소가 모든 여인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수 있더란 말인가. 어머, 이 남자가. 두 사람은 이건의 미소의 순간 얼음이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다. 두 분은 내게 무슨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은데 저는 개점이 없 상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라. 네, 지금 우리의 신분을 밝힐 수 없고 회주께서 장한 이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영웅의 부회주님께 들었습니다.
일단 회주의 능력을 보고 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을 회주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공이 이갑자반이요. 나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면 대업의 능력을 인정하겠소. 후후후후. 나는 일은 하지 않소. 하지만 그대는 나의 호승심을 자극하는군요. 혹시 그대는 황실 무공인 금왕천지보를 믿고 계신 것이오? 어라? 나의 무공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이것은 홍무제께서 나라를 세우며 최측근 공신 중에 오직 5명에게 허락하신 황실 무공인데 서달, 남욱, 이선장, 장울, 심장춘. 이건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들 때문에 심재독은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건이 말한 이름들은 명나라 개국 공신으로 홍무제가 선언한 사람들이었고 황실 무공 중에 최고 비기인 금왕천지보를 익히도록 황제는 이들에게 배려했다. 이 무공을 대성하면 내공뿐 아니라 외공 또한 극한까지 달성하도록 만들어준다. 신성공의 일종이었지만 사람 개인의 성정에 따라서 신선도 되고 마선도 되는 극과 극의 결과도 만들어주는 매우 강력한 무공이었다. 그대의 내기에서 금왕성기가 느껴져. 허허,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 무공에도 큰 조예가 있는 줄 오늘에서야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누군 줄 아시오? 이미 이건희 명나라 조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전제, 더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를 못 느낀 심장춘은 자기 삿갓을 벗었다.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휙, 펫. 이거는 자신의 좌수를 쭉 뻗어내었다. 이 심장춘이라는 명 조정 개국 공신, 공의사의 제독은 내가 공부를 진정시키고 진기를 급하게 일으켰다. 아무리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 꽤 무거운 무공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거야. 심장춘의 얼굴은 약간 붉어지며 상기되었다. 아무래도 그는 무장공이라는 호신공을 전개했는데 이 무공의 특징이 태산과도 같은 방비에 있었고 순간 몸이 굳어지며 도건불침은 물론 내외 금강불개지신이 되어 만석의 무게가 되는 형태가 된다. 허허, 어찌 사람의 무게가 만석이 될 수 있더란 말인가. 하지만 흐흐흐흐 턱도 없을. 어이구, 이런. 어머. 이런, 이럴 수가. 이거는 격공 선물을 전개했고 너무도 가볍게 심재덕의 신형은 공중으로 뜨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므렸던 다리에 우두둑하고 뼈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펴졌다. 혜연 군주는 강소성 응천부에서 출발한 지 한 달여가 안 지났고 그 전에 심재덕의 무공을 경험하였지만 여행 중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고수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심재덕의 의자에서 일어나리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재지변이 닥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지금 그녀의 신념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그만해 주시오. 공봉,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혜연 군주는 충분히 이건의 능력을 보았으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건의 행동에 제재했다. 하지만 이건은 좀 더 심재독을 놀려주려 하였다. 갑자기 심재독의 몸은 휙하고 공중에서 뒤집혔다. 다리는 하늘로 머리는 지면으로 향했으니 심재독은 내가 공부가 깊은 내가 고수였지만 지금 이건은 동방제국의 제왕제 맥술로 밀기를 심장춘에게 흘렸고 심재독은 이건의 무술로 자신도 모르게 힘이 쑥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피가 급속하게 머리로 몰려서 얼굴은 시뻘겋게 변화했다. 이크, 군주 앞에서 망신살이 뻗쳤구나. 휙! 이건은 자신의 좌수를 거뒀고 심영지기로 심장춘이 이전에 앉아있었던 자세 그대로 의자에 앉혔다. 두 사람은 매우 경황 없이 놀랐으나 서로 두 눈을 맞추고 끄덕였다. 그리고 혜연 군주는 삿갓을 벗어 탁자에 내려놓고 이건을 보았다. 아, 혜연 군주는 천상의 여인인가. 사슴과도 같은 큰 눈망울을 한 난초와도 같은 여인이었다. 황궁 제미인 주혜연이었다. 이건도 여인의 미를 보며 속으로 감탄하였고 혜연 군주시여. 심장춘은 이건의 짙은 미소에 잠시 헛기침을 하고 혜연 군주를 소개했다. 혜연 군주란 소개를 받았어도 이건의 태도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심장춘은 조금 불쾌하였는지 황제 폐하의 장렬한 말이오. 그래서요? 어허! 그대는 명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오? 당연히 명나라의 백성이라면 황제의 친족의 예를 다해야 하지 않소. 심재독.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혜연 군주 앞에서 허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소. 이런 무례한 자를 봤나? 그대는 여기 있는 분이 나는 한족이 아니오. 그리고 명나라의 백성도 아니오. 그러니 당연히 주원장이 되었든 그분의 할아버지가 되었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오. 혜연 군주와 공의사 최고 수뇌인 심장춘은
이건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어안이 벙벙했다. 이건의 말에 다른 말은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잠시 침묵했고, 이건 스스로 한 적도 명나라의 백성도 아니라 하여 이들은 이건에게 황제의 어명을 전하려 하였지만 지금 상황에 조금 망설이게 되었다. 군주님, 아무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아니에요. 제가 중원전장에 수석 공봉이라는 분을 보니 오히려 우리의 일의 제격입니다. 무공도 무공이지만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는 절대 기상이 응천부에 닥친 어두운 그늘을 제거할 것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 이분이 제격입니다. 그래도 그가 한 적도 아니고 명나라 황제의 백성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설득합니다. 두 사람은 이건을 보며 서로 전음을 주고받았다. 저 수석 공봉님,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안 된단 말이요. 아니, 공봉님, 제가 무슨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절하시는지요? 황제의 근검을 받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요. 어머, 어찌 그 사실을. 지금 이건이 말한 근검이라는 것은 오직 나라의 어려움에 무상권위의 근검을 황제가 본인의 권위를 임시로 어사대부에게 이양해서 자신의 황권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황룡근검을 말하는 것이다. 황룡근검을 황제로부터 수여받은 어사대부는 황제와 황제의 부인을 제외하고 황제의 첩과 황제의 아들이라도 어사대부의 처분의 생사의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권한을 거절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나는 동방제국, 반도국이 한민족이요. 그래서 나는 홍무제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소.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소. 하지만 나의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이곳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들을 도울까도 하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소. 공봉님, 황룡근검을 받아주신다면, 지금 웅천부의 국난을 극복하게 되면 공봉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도록 아바마마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참. 아니, 이자가 감히 해영 군주님의 말에. 이보시오, 심재덕. 헐, 나의 신분도 아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아무리 천하제일 미인의 부탁이라도 당장은 어렵소. 물론 나를 황제의 백만대군으로 위협을 한다면 무척 고단하겠지만 나는 내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중원을 떠나면 돼요. 그러나 귀찮은 것도 나는 무척 싫어하지. 그래서 말인데요. 해영 군주는 이건의 말에 물으며 집중한다. 꿀꺽! 심장추는 긴장이 되었는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이건의 말과 태도로 본다면 응천부 황제가 직접 왔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것 같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우선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공공, 지금 응천부는 암흑천지이며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속히 명조정을 도와 이 나라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말했어? 그리고 종전에는 민족을 구하는 일이라 하셨소? 솔직히 말하리다. 홍무제께서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명나라를 세운 것이라 말하고 싶소? 그는 소림사에서 배고픔을 잊기 위하여 몸을 의탁했다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세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소림사를 박차고 나왔지 않소. 그리고 지금은 신당으로 쫓겨난 백화교에 입문하였고 추후 교주인 한배가를 배신하지 않았소? 그만하시오. 황제를 능멸하면 아바마마를 그리 욕되게 말씀하지 마세요. 후후후후. 군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제법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두 사람은 앞에 있는 이건이 갑을 관계에서 갑이라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황제와 응천부를 능멸하는 언사에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하였고 심재덕은 거의성을 잃고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검을 꺼내려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 움켜쥐었다. 잠시 후 이건은 다시 짙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만사에는 시기가 필요하오. 지금 황실의 친족들이 사라졌고 그들을 억류한 사람들로 홍무제는 협박받고 있을 것이오. 도대체가 봉공은 모르는 것이 없군요. 이유는 간단하오. 북원은 영경의 연왕에 의해 패퇴하여 대도로 쫓겨났고 지금은 자중질환으로 북원은 지리멸렬될 것이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홍무제 폐하가 아니오. 그리고 이미 지방 호족들을 거의 굴복시켰고 중원 전국의 본인의 아들을 본봉왕으로 책봉하여 내치를 다지고 있어. 내란의 요소는 거의 정리되었어. 그렇다면 황실의 먹구름은 단 하나가 아닐 것이오. 본인의 황권을 위협은 황제의 친족들 외에는 없을 것이오. 내 말이 맞지 않소? 네, 맞습니다. 봉공. 그러니 당연히 풍전등화의 응천부를 구해야 하지 않겠소. 시기가 맞지 않소. 당연히 기다려야 하고 우선 그대들도 알고 있듯 산소성 제왕천이 봉기할 것이오. 이들은 단순한 무림 세력이 아니오. 그들이 무림을 제패하면 무엇을 할 것 같소?
아니, 봉공. 제왕천은 정파가 아니요? 정파를 표방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정파도 사파도 마도도 아니요. 오직 자기들의 탐욕만 조는 무리요. 그럼 그 주인이라는 작자는 누구요? 정체가 뭐요? 공의사 심장춘 제독은 눈을 부라리며 이건의 입술에 주목한다. 아수라의 자식 72 폭강성. 폭강성이요? 이거는 혜연 군주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